3월 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보고 또 최근에 김종인을 황장수가 띄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옳은 소리와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쪽은 잘한다고 합니다. 여당이라고 맨날 집구석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태행적으로 가면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또 야당에도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사사로운 관계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띄우기, 이런 걸로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걱정 놓으십시오. 그러잖아도 김종인 씨 하는 부분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벌써 방송에서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종인 씨를 언론들이 띄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정말 얄팍합니다. 김종인 씨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기는커녕 김종인 씨가 정말 잘한다 하는 수마다 신의 한 수를 둔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신의 한 수라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신의식 씨 방송하는 거 싫어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든 인간의 한 수죠. 그래서 탁월한 어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에서 나와서 실수를 남보다 좀 작게 할 수는 있겠죠. 김종인 씨 76세, 저는 77세라 하는데 본인이 76세라고 언론에 이야기하니까 76세로 정정하겠습니다. 76세에 노구를 이끌고 또 집도 살만하시고, 그리고 개인 프라이드나 고집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면 가지 하고 툭툭툭툭 던지는 말투나 수가 지금까지는 좀 통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김종인 씨는 문재인과 친노와 어떤 관계인가? 김종인 씨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몇몇 패거리 거느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가? 또 더 나아가서 김종인 씨가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둘이 들어왔는가? 제가 보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1월 12일 날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씨 댁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당을 맡아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선대위원장을 정권을 줄 거니까 맡아달라 이러면서 간청을 했겠죠. 이 양반 성격으로 보면 처음에 몇 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소신껏 할 수 있게 정권을 주면 내가 맡아보지 이랬습니다. 와보니까 호남 비대위원장 케이스로 김성곤 전 의원, 이번에 출마 안 하시는 분이죠, 있고, 또 앞으로 통합하면 다른 선대위원장들도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단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단독 선대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선대위 꾸리고, 그 다음에 선대위는 선거를 위한 조직인데 당의 조직으로는 비대위라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간 단계로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총선을 치르고 친노가 많이 살아왔을 때 다시 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 게 낫지, 지금 다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선대위 체제로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기왕 김종인을 데려다가 선거는 치르게 하자. 그래서 선대위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문재인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컷오프 해놓고 또 전국구와 지역구를 분리시켜 놓고 또 공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들을 당헌 당규에 다 정해서 김종인의 역량이 없도록 해놓으니까 이 양반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자기한테 정권을 위임해라고 해서 또 정권도 넘겨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자신한테 좀 우호적이라는 걸 갖다가 감안해서 그렇게 뻗당기는 힘이 생겼겠죠. 그 사이에 과거의 국보위 전력에 대해서는 또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를 보면요, 처음에 와서 안보 문제, 개성공단이나 북한 개멸 발언을 하고, 또 어떤 김현종 씨 같은 사람은 영입을 하고, 그리고 친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이러면서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니까 또 야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먹혀들면서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 뭐 경제 심판, 경제 실정 심판 이런 심판론을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의 여야 지도자와는 달리 뭐 밑에 거느린 식솔이 있습니까? 계파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뭐 자기 공천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온갖 말을 툭툭 던지죠. 근데 국민들 일부나 야권 지지자들에게서는 이것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야당 행태하고는 좀 다르게 비춰지면서 뭐 지금 김종인 리더십 카리스마가 뭐냐,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가요 자기를 또 부양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케팅을 할 줄 아는 거죠. 그 마케팅 내용에 보면 나는 대장 체질이다. 뭐 그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만 빼고 와라 했다가 뭐 저 사람 요즘 저기 좀 개강돼 가지고 자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드라이한 사람이고 상당히 자기 속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의 정치인들처럼 또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김종인 붐이 조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좀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 앞에 정확하게 말로 가지고 카타르시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야 될 시점입니다. 자, 어제 민노총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회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이 자기 같은 시각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노조가 굉장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최근 상황을 보면 노사가 긴장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래서 노조 운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노총에서는 괜히 와가지고 자기 인기 발언하고 가네하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이제 김종인 씨는 본격적으로 애매한 줄타기보다 그리고 이 정치를 어떨 때는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보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 패거리 정치에 대한 청산, 과거의 운동권 정치에 대한 청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원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도 매우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실제로 지금까지 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칙적인 이야기에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친노 문제에 대해서 패거리 정치,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이미 원칙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넘어서 실천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과 김종인이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친노에 대해서 호락호락 말려들지 않고 자기 길을 갈 만한 사람, 즉 친노와 전혀 관계가 없고 휘둘리지 않을 사람. 두 번째는 이 친노의 어떤 청산을 나서는 듯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사람. 그 실제 친노를 청산하는 것하고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르다가 김종인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노의 색깔에, 운동권식 색깔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학적인 원론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김종인이 됐는데, 근데 척 하는 부분이 친노가 김종인한테 맡긴 일종의 계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말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총선 플러스 알파가 계약 기간일 겁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김종인이 좀 뜨니까요. 이제 김종인 뭐 대권론, 대망론 이야기도 나오고 킹메이커는 이미 나왔고 대권까지 갈 것이다 라고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양반이 대권까지 갈 거고 비례대표도 하려고 할 거고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진성준 의원이나 몇 사람이 진노해서 김종인이 비례대표 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선 전에 중간정산 해줬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진노나 문재인이나 김종인 주변에서는 이번 총선이 적어도 야권으로서는 성공했다 할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 대목에서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는 새누리당의 이 총선 결과가 150석이면 다행이다. 지난번처럼 152석이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장수는 요즘 야당 편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치 평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개혁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옳은 있는 대로 본 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새누리당의 무슨 당원입니까? 새누리당의 치어리더입니까? 새누리당이 잘하면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우간 이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잘 뭐 180석, 200석은 틀렸습니다. 벌써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야권 내에서 총선 이후에 대해서 벌써 욕심을 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에게 사전 정산을 해주자. 그래서 비례대표를 진노 측에서 주는 쪽으로 할 겁니다. 김종인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비례대표를 저는 쟁취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산이 끝난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너가 필요해서 나를 비례대표 줬지. 내가 너희들한테 비례대표를 언제 달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제 문병호 국민의당 옛날에 안철수 비서실장을 했고 지금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문흥 386 이 패권 친노 5명에 대해서 공천을 날려야 당신들이 진정성이 있는 걸로 김종인 씨의 지금 계획이 진정성이 있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명은 이해찬, 정청래, 이목희, 전해철, 김경협 이렇게 5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진노와 친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과연 말로 가지고 김종인이 말에 성찬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진노 청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한간에 김종인이 진노 패권을 척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패권이 청산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 이제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행동으로 이 친노들을 청산하는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상 친노라고 부르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자신들만의 이념과 그리고 대학 시절 보였던 이 패거리 학생운동에 의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이념 가치적으로 갈라서 바라보는 것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 왜곡적인 시각 또 경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신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재벌 천국을 만들었던 부분 저는 진노의 가장 큰 제약이 진노가 집권했을 때 특정 대기업에 의존해서 5년의 정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진노의 대표적인 오른팔 왼팔들이 사실상 특정 기업의 대리인처럼 놀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노가 했던 주요한 정책들이 이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요구한 정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 시절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고 전국에 땅 잔치를 벌이고 골프장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 결과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고 그 뒤 집값 폭락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어떤 진노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번에 본인이 한다는 2차 컷오프 9일날 발표한답니다.
거기서 확실히 자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을 안 자르고요. 애매한 유인태만 컷오프 시킨 신노식 그런 공천학살에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따라간다면 또 한 서너 명, 너댓 명, 말로는 수십 명 할 것처럼 해놓고 서너 명, 너댓 명 날리고 아까 말한 이 5명이 거의 안 들어있거나 한두 명 들어있다면 김종인의 한마디로 정치 혁신은 윗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